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2%까지, 코스닥은 마이너스 10%까지.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저도 이 시장에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경우는 참 드물죠.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말이죠. 무한부에 조금 끌어올려서 맞춰줬습니다만은 크게 의미 없는 몸짓이었다고 봅니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몰아쳐버리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시장이 오늘 일어난 거죠. 두려움이 공포를 부르고 공포는 투매를 부르고 오늘 시장은 참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 시장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단타 개념의 매매만 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탈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여줄 패가 이제 없다는 것이 참 아쉽죠. 뭔가 우리가 보여줄 패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자, 오늘 우리들은 사무팀들은 오늘 뭐 수익은 나름대로 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상 하는 매매니까 늘상 하는 수익을 올린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은 사실이네요.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일에 급락 시장도 있었고 해서 아침에 코어 팀들은 넥스트 거래부터 먼저 보기로 했죠. 오늘 네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이닉스와 그리고 SK스퀘어, 삼성전기, 삼성전자. 어제 미리 보는 승부에도 제가 이것을 1안과 2안으로 두 개의 종목군을 나눠서 올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이 네 종목 중에서 과연 기본 포지션을 어디로 잡고 공략을 해야 나머지 종목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했죠. 당연히 하이닉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이죠. 하이닉스는 오늘 우리의 전략은 140만원과 142만 5천원의 기준가를 잡고 진행을 되었죠. 142만 5천이면 140만원이면 여기 142만 5천이면 이 정도 되겠죠. 140만원이면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정규작이거든요. 넥스트를 보면 자 142만 5천이면 딱 정확하게 여기 이 꼬리가 되죠. 타점이 오늘 참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오늘은 단 한 번에 여기에서 매매가 뒤에 후반부에 미끄러질 때도 한 번은 뒤에서 한번 보자고 했지만 결코 그것을 이 부분을 지탱을 해주지를 못했죠. 여기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지 못했죠. 하지만 아침에 먹은 수익으로 뭐 그 정도면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져갈 것이 아니고 단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주는 수익은 챙기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바람을 잡아주고 그것을 다시 상승세로 돌리는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다 같이 다른 종목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100만에서 103만원. 딱 이 지점이 3만원이면 정확하게 비슷한 지점이죠. 여기가 103만원이거든요. SK스퀘어 84만원과 85만원. 정확히 84만원까지 주었습니다. SK스퀘어는. 삼성전기, 삼성전자죠. 20만원과 20만 8천원. 딱 이 지점 되겠네요. 네 종목 다 똑같이 13%까지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단타 개념으로는 수익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규장이 개시되기 전에 네 종목에서 그러니까 총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좀 더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더 좋아졌으면 기분이 좀 좋았을 텐데 수익을 떠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급락을 잃어버려서 그 점이 참 수익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참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참여자들의 탄식과 한숨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수익은 올렸지만. 하지만 우리는 프로니까 프로는 프로답게 오늘 수익은 생각한 대로 잘 움직였고 하나의 종목을 보지 않고 4개를 엮어서 동시에 진행한 것도 유효했다라고 생각해요. 정규장 전에 50% 수익을 먹고 우리는 일단 정규장으로 넘어갑니다. 전 거래일에 우리가 보유한 종목이 4종목이었습니다. 상종목을 4종목을 가지고 왔지요. 그 중에서 ICH는 우리가 수익을 안고 30% 수익을 안고 넘어온 종목이었죠. 오늘 고점을 보면 22%까지 정도 올라갔습니다. 가뿐하게 55% 수익을 챙기는 구조였죠. 상수익에서는 ICH가 가장 큰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셀리드 역시도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고점을 보면 26%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상매매 매도 관점은 이 지점이 되겠죠. 21%를 넘어가는 이 지점. 20% 수익권이면 충분했다고 봐요. 오늘같이 불안정한 장세에서 말입니다. 셀리더도 상수익 20%면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좀 아쉬웠던 종목은 매드팩토였는데요. 전거래일에 상한가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좀 재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오늘 모습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점이 13.7%까지 갔네요. 그래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은 뭐 나은 것이니까 바값은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약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더 갈 수가 있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다른 급등주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시장을 아침에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 영향이 컸다고 봐요. 하지만 뭐 13%니까 뭐 10%만 챙겨도 밥값은 되는 구조였죠.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제 포톤이 좀 아쉬웠죠. 포톤 같은 경우에는 상으로 가져나왔습니다만은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어요. 어제도 이 종목도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시가 2% 출발했죠. 2% 출발했으니까 이제 시가 보합 출발했죠. 보합.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에 가져온 상수익은 그래도 ICH가 55% 매드팩토가 그래도 10% 정도, 셀리드도 한 20%. 총 상수익이 그래도 85% 나왔으니까 상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아침에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일단 그 정도 수익을 챙겨갔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상수익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데일은 한번 봅시다. 참 어려운 장이었잖아요. 오늘 데이 종목에서 발굴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은 두 종목이 가장 수익이 컸는데요. 특히 ICH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사실 ICH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는데 수익이 55% 정도 나와서 참 고마웠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미끄러지는 것을 이래 하나씩 공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타점을 잡았습니다. 1200원 타점을 기준점으로 잡았고, 이것이 깨질 때는 1150원까지 타점을 하나 더 깔아놓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점으로 움직였죠. 총 3번에 여기서 첫 번째 타점에서 그래도 한 8% 가까이, 두 번째 타점에서 15%, 세 번째 타점에서도 거의 한 15% 가까이 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150원 이 타점에서 여기까지 20% 가까운 수익을 주죠. 20% 조금 넘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총 55%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전일에 가져온 사람들이 올린 수익과 거의 동일한 거죠. 만일에 전일에 가져온 사람들이 여기서 챙기고 다시 이것을 다 진행을 했다면 오늘 이 한 종목에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욕심이 난 사람들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두 개는 따로 잡지는 않겠습니다만은 ICH가 오늘 참 큰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참 어려운 장이었고 힘든 장이었는데 ICH는 좋은 수익을 주었지 않나. 또 우리도 잘했다고 봐요. 다음은 ICH와 같은 좋은 수익을 준 종목, 또 셀리드를 데이 종목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셀리드 역시도 전일에 상수익으로서 우리가 수익을 아침에 20% 정도 수익을 챙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급락을 하죠. 그 종목을 우리는 부합부터 공략합니다. 첫 번째 부합에서 오늘 시가 17%였잖아요. 시가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15%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구조였죠. 다시 또 급락을 합니다. 또 보고 있다가 다시 부합 돌파한 시점. 또 시가 근처까지 또 올라갑니다. 또 15%쯤 나오는 거죠. 또 세 번째도 또 미끄러가지고 또 시가 근처까지 옵니다. 여기는 25%까지 올라갑니다. 고점이 오늘 26.3%니까. 오늘 이 세 번의 매매요. 또 이놈도 55%는 수익이 나요. 뒤에는 따로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뒤에는 빼더라도 말입니다. ICH와 셀리드는 오늘 시장에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가 일관된 패턴으로 트레이딩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오늘 55%, 상수익 20% 합치면 75% 정도 수익은 나온 구조였습니다. ICH와 셀리드 좋았다고 봐요. 다음은 네오뷰 되겠습니다. 네오뷰는 첫날에부터 이 첫날에 한가 들어간 날짜에 우리가 40% 수익을 올린 친구지 않습니까? 어제도 20%가 또 수익을 올렸죠. 오늘도 20% 이상의 수익을 주는 참 친한 친구 같아요. 우리는 우리한테 수익을 준 종목은 잘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네오뷰 역시도 기준가는 15,000원 기준가, 딱 그 기준가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큰 수익을 주지 않았죠. 한 5%? 그 정도밖에 주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내려오는 걸 또 그냥 안 보내죠. 똑같은 자리니까. 뒤에가 컸죠. 18% 이상 나왔으니까 말이죠. 네오뷰도 오늘 한 23%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그만하면 오늘 같은 시장에 진짜 감사한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지수는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나름대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은 CP 시스템이었는데요. 생각만큼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급락을 하는데 이놈이라고 배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돌파 매매 개념으로 4,600원 기준가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딱 2번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수익 폭은 작았습니다. 둘이 합쳐봤자 한 10% 정도밖에는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바값은 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오브젠 역시도 오늘 나름대로 안 좋은 시장에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뭐 나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우리가 돌파 매매 개념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9,200원 기준가를 잡고 진행을 했는데 두 번의 매매가 이루어졌죠. 첫 번째가 다 수익이 좀 돌파 매매 개념으로 들어가서 10% 정도 딱 주고 뒤에는 한 5, 6%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 뒤에는 따로 증산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력자분들은 이 뒤에도 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 수익만 해도 오전장이라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오브젠도 15% 정도 수익이면 나쁘진 않았죠. 다음은 스트라더 비전입니다. 역시 이것도 전일에 오늘 대의했던 종목도 전일에 미리 본 승부도 제가 2 안으로 같이 올려놓은 종목, 1안은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고 2 안으로 올려놓은 종목이었는데 저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또 관심 있는 종목들만 올리니까 말이죠. 스트라더 비전은 뭐 큰 수익은 주진 않았어요. 2,800원 기준가로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2번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죠. 2번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큰 수익은 뭐 올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합쳐서 한 15% 정도 그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가뭄에 귀중한 수익이죠. 매드팩터도 오늘 조금 한 번에 반등은 노려봤어요. 그런데 기대만큼의 모습은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500원 기준가로 마지막 타점을 잡고 딱 보았지 않습니까? 딱 한 번 2,500원 마이너스 28%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딱 상승을 해주는데 여기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수익률은 한 7% 정도밖에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끌어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시장에 끌어올릴 만한 시장은 못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끌어올려줄 때 흐름 좀 타줬으면 좋았을 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밥값은 좋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됐다고 생각을 했기에 코어 팀들한테는 절반은 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위닉스는 4,200원 기준가로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단 트랙 4,200원 여기죠. 이 지점 되겠네, 그죠? 그래서 수익률은 한 7%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절반 챙기고 절반은 보유를 하자고 했는데 땅에서 제 판단이 옳았는지 뭐 운이 좋았는지 몰라 시안에 5.1%를 올려놓은 거 보니까 내일 싸대기 맞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점상을 엔젤 로보틱스를 아예 공략 조차를 하지 않았죠. 물량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넣어봤자 물량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선책으로 선택한 종목이 매드업이었는데 상가 들어갔다가 풀려버렸죠. 풀리다 조금 애를 먹여도 끝까지 상가는 나중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상종목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상종목이 거의 우선주 하나 있고 두세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매드업은 다 보유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업과 위닉스는 수익을 7% 정도 안고 있으니까 내일 이 두 종목을 현재로 가져갑니다. 오늘 이 시장의 급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참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수익을 올리지 않나 싶어요. 뭐 상수익도 좋았고 상수익이 그래도 85% 정도 나왔으니까 대일 수익은 더 나왔죠. 110%, 뭐 160, 170, 190, 200, 230, 거의 240%, 대일 수익이 240% 정도 나왔으니까요. 상수익이 85% 정도밖에 안 나는데 대일 수익이 25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급락장이 우리 같은 급등주 단타 트레이더한테는 어떠한 기회를 주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는 시장의 한숨과 탄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좋아서 환희를 부를 때는 우리는 오히려 조금 발을 빼고 지켜보자는 그런 날들이 많고, 오히려 매매를 더 압축을 시키고 더 종목수를 적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커다란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도 여실히 증명을 했고 어제도 증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60%? 그래서 제가 항시 우리 팀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쫄지 말고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장이 딱 시작이 되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근데 그 승부를 걸 때 시장이 흔들려주면 우리는 단식과 한숨을 더 받아내기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단식이 환희로 변할 때의 그 느낌은 여러분들은 많이 느껴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쫄지 마시고 미친 듯이 따라하니까 1년에 수익이 20억이 넘었다라는 그 우리 팀원 중에 그 사람 그 여자분 말처럼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잘 따라해 볼까만 고심을 하세요. 손발이 느린 사람은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집중력이 약한 사람은 집중력을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공부가 어디 있겠나요? 어떤 주식책에도 없는 공부인데요. 그래 공부하면서 수익도 많이 얻잖아요. 부지런히 강건한 마인드를 먹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십시오. 공부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트레이딩 툴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본인이 욕심이 생겨요. 더 그때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도 됩니다. 지금은 돈을 버세요. 배가 따뜻해야 뭐 금강산도 식후국인데 배고픈데 뭐 어떻게 뭐 공부가 되나. 자, 힘든 장입니다만은 우리들은 그 힘든 장이 우리들한테는 좋은 기회를 또 주고 있습니다.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라는 제가 자주 했던 그런 말들이 요즘처럼 현실로 와닿는 적이 드물죠. 잘 기억하시고 이제 7월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 마무리하고 8월달에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